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11월 5일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1년 2개월이나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 안보, 우리 경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대선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그 민주당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지금 이제 관심은 공화당인데 공화당 지금 대선 후보들 경선 판도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 첫 TV 토론이 있었죠. 네. 물론 가장 1위를 다루고 있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것도 이제 선거 전략의 일환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우세한 상황이니까 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공격이 본인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따로 이제 터커 카슨이라고 폭스뉴스를 진행하던 그쪽에 사전 녹화된 것을 인터뷰를 준비해 놓고 이 TV 토론이 되는 그 시점을 맞춰서 20분인가 먼저 걸틀더라고요. 그래서 TV 토론에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 TV 토론을 결정하는 건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1% 그리고 후원자 4만 명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명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긴 나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8명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에 비해서는 뭐 많은 경쟁자가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 이 시점 바로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지율 격차가 뭐 워낙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1% 이상 지지를 받는 사람이 8명인데 그중에 그 유력한 후보들은 누구입니까? 뭐 이전부터 사실은 트럼프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됐고 지난 3월 달에 그 트럼프가 1차 기소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 격차를 거의 한 자리 숫자로 좁혀갔던 론 디센티스라는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있죠. 지금 나옵니다만 13%. 이게 3월 전에는 거의 뭐 20%대 뭐 트럼프 30%로 굉장히 많이 비슷했었는데 많이 차이가 났고 있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 기소가 될수록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4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기소가 3월 달에 처음 되니까 그 이후에 4번 기소될수록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화당의 기본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더 뭉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뭐 주목해 볼 것은 그 론 디센티스가 있고 또 한 명은 이번에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 비벡 라와스 와미라는 이제 인도계 백만장자 38살 가장 젊은 그 최연소인데요. 그 두 명이 현재로서는 가장 눈에 띄고는 있습니다. 네. 라마스와미 이제 인도계이기 때문에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라마스와미가 과연 그 트럼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화당 지지자가 52%, 이게 전에는 47%인데 5%가 오히려 트럼프 지지가 더 늘었습니다. 토론회 이후에?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론 디센티스는 뭐 13% 비슷하게 와 있고요. 비맥 라오스 마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5% 정도. 전에는 뭐 두 자리 숫자까지 나왔습니다만 그 잘했다라는 평가를 나름대로 받습니다. 토론회에. 그럼에도 지지율에는 그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회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했고 라마스와미 그런데 이제 하는 그 발언이라든가 뭐 노선 이런 거 보면 거의 제2의 트럼프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머지 사람들이랑 분명히 차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모두 발언을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치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내 분위기가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굉장히 뭐 이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기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던 그 모두 발언이 저 다 봤습니다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나머지의 그 발언들은 뭐 깊이가 있거나 생각이 깊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강단 명료하게 사실상 트럼프를 빼다 박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도 자기가 대통령이 단성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우선 사항이 아니다. 이제 그런 더 이상 얘기들도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라와스와미가 트럼프를 21세기의 최고의 대통령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반적인 게 이제 트럼피즘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자국 우선주의, 그 미국을 우선 위대하게라는 그 메가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끌어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2위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지금 라오스와미가 일부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트럼프도 뭐 그 괜찮은 아이디어다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본인을 다 지지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트럼프에 끝나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본인의 근데 고령도 좀 이제 커버할 수가 있겠고요. 38세 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자, 그러면 이제 디센티스는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전부 다 그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전체 추세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3월부터 지금까지 한 5개월 이상 그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디센티스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게 한 22~23% 여론조사보다 좀 다른데 거기서 딱 막혀 있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40% 제가 3월 이후를 말씀드립니다만 네네. 4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10%대의 론 디센티스와 지금 나옵니다만 50%의 트럼프 이런 상황에서 보통 그간의 그 대선을 보면 이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그 공화당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6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게 뒤집힌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전히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자, 유일하게 남은 그 변수는 이제 사법 리스크일 것 같은데 4건의 그 기소가 지금 돼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오히려 기소될수록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 그럼 이 사법 리스크는 큰 영향 안 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역효과, 역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4번의 사법 그 기소가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성추문 입막음 돈지불 혐의 그게 3월달에 처음 됐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이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기밀문서를 자신의 말라라고의 화장실에 막 이렇게 박스를 집어넣고 해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던.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얘기. 그게 2번째고요. 예, 예. 지금 나옵니다만 3번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6 사태 이게 의사당 난입 사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폭도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고 네네.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2020년에 있었던 대선 조지아주 투표 결과 조작 시도 협의거든요. 여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표를 얘기하면서 이 표를 뭐 확보해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녹취가 된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하나하나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잘잘못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항상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2020년 선거가 여전히 부정선거, 조작된 선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무조건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트럼프를 무조건 지지하는 층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게 기소가 될수록 그 지지층은 더 뭉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공화당에서도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있죠. 이렇게 기소가 돼서 불확실성이 크면 과연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는 게 미국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다. 근데 그거는 대선 전으로 아마 가면은 그런 목소리들이 좀 더 나오고 투표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 각 당별로 하고 있는 그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은 역시 지지층 얼마나 강력한 자신들의 지지층이 뭉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다른 3건은 그 나중에 그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스스로 이제 사면을 시킬 수가 있는데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것은 이제 주에서 기소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맞습니까? 뭐 그 지리한 그 해석상의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최종 판단까지 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들이 걸린다. 그래서 과연 기소가 되고 유죄가 판결이 되더라도 최종 대법원 확정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소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 요인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그 미국 공화당 그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거를 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소가 돼서 혹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지하느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손 들어라 했더니 8명이 다 손을 들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내년 7월에 공화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리고 이쪽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81세 조 바이든과 77세 트럼프의 재대결. 그럼 이제 본선 판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은? 매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게 1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직 현직 미국 대통령이 맞붙는 선거가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1800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 안 나요. 1800년대 후반에 당시에 그 테오드로 루즈벨트랑 그 하워드 태프트라고 해서 전현직 대통령이 같이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고 네. 또 하나 현상은 최고령이 되는 것은 맞죠. 43년생의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면 86세에 끝나게 되는. 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77세니까 가장 최고령도 많고 그런 변수들이 적지 않게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나눈 기소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현재 대선 판도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고령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 예, 문제가 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죠. 왜냐하면 모든 그 대선이라는 게 선거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동시에 나타나는 게 결국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이전 대통령들이 그것을 했느냐.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대통령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경제를 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4년보다 낫다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드노믹스라고 해갖고 나름대로 경제를 끌어오려고 했고 그리고 보면 7월달 발표된 그 2분기 국내 생산을 보면 2.4%로 해서 1분기보다 0.4%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코로나 때였죠. 그렇죠. 예. 또 실업률도 3%로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미국의 경제가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문제는 미국 유권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안 좋다는 것이죠. 이 체감 경기로 보는 게 실질 소비 지출 증가율인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하면 AP통신 지난 5월 설문조사인데 경제가 좋다라고 답한 사람은 24%밖에 안 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33%. 비슷한 수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뭔가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는 이 갤런당 휘발유값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불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경제를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3달러 83센트가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경제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길게 드렸습니다만 역시 판단의 가장 큰 것은 경제 문제. 이제 네, 그거와 뭐 연계된 이민 정책, 낙태 문제 이제 그런 또 약간의 그 양측에 갈리는 그런 이슈들이 작동을 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당 11월 내년 11월까지 그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지지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 첩첩산중인데 게다가 이제 그 찬압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고령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이제 또 변수란 말입니다. 어제 이제 상대 당입니다만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고령의 문제점을 노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의 영상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보여주시죠. 네,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의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이제 그 두 번째 리스크인데 헌터 바이든 찬압 리스크 이게 어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헌터 바이든은 지난 선거 때부터 여러 가지 혐의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광 워낙 또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정가에서 오래 있었고 상원의원하고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 후광을 힘입어서 자기가 일종의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 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뭐 있다라고 해갖고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바이든 후보로 뭐 차이나 베이징 바이든 중국 바이든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고 갔는데요. 네, 네. 뭐 계속 그 약간의 의혹들이 그 언론들의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은 이것을 당연히 정치 쟁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네. 가장 최근에 보면 그 메카티 하원의장이 하원이 개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제 그런 방침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뭐 이거는 당연히 헌터 바이든과
그 아버지 조 바이든과의 어떤 연계성을 찾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일종의 뭐 정치적 공세라고 볼 여지도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미국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 혹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긴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실질적인 투표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현재까지는 그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죠. 그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고 별로 그 이름들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게 워낙 그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사실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를 간신히 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그 후보들이 좀 더 그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또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맥코넬 대표 영상이 준비됐나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I'm sorry, I had a hard time hearing you. That's okay. What are your thoughts on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What are my thoughts about what?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That's 네,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이게 그 자막이 있어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Did you hear the question, 넘겨주십시오. Senator?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이제 잘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답변을 못하는 그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적지 않게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미 관계, 그다음에 또 미중 관계, 전반적인 국제 정세, 또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전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재임에 성공한다면 큰 변화 없이 가겠죠. 특히 오히려 자신의 그 정책 어젠다를 좀 더 확실하게 끌어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시 뭐 백악관에 들어간다면은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은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익숙한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그 표 아래에서 있었던 것인데요. 그 자국 우선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과 가장 친밀한 동맹국부터 이 비용의 문제를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성향이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고, 뭐 그건 한국에 우리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방위 분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무려 50배를 처음에 요구를 했던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핵심 동맹국,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나토까지 다 해당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판단이 되고, 국제 질서 측면에서도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확장 억제를 비롯한 방위 공약을 훼손하는 발언을 적지 않게 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도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행동을 견제하는 미국 의회 세력도 있고 기존의 그 여러 가지 전략가들을 비롯해서 여러 그 미국을 끌어가는 그런 엘리트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이런 어떤 힘의 경쟁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4년간의 짧은 4년이면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재임을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의 4년 남은 입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뭐 그 중간 선거 있고 금세 또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 적지 않은 변수고 도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1년 2개월 남았으니까 여러 시나리오에 우리도 충분히 이제 대비하는 그런 또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